양손이 이게 손바닥이 마비가 왔어요.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었어요. 땀도 안 나고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. 이게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걷다가니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주저앉을 정도였었어요.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균형을 못 잡아갖고 우리 딸내미가 이게 걸어가면은 엄마 여기 기대서 걸어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. 걷기는 걷는데 막 띠뚱띠뚱 막 비틀비틀 막 그랬지. 그래갖고 모레 못 걸었죠. 제가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환자분은 목 디스크 5번, 6번의 심한 디스크로 인해 경추 척수증이 발생한 환자입니다. 보다시피 심하게 밀려나온 디스크로 인해 척수신경이 눌려 신경 손상이 하얗게 보입니다. 이 환자분의 증상은 양 손바닥에 다 마비가 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못 잡고 비틀대면서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. 이는 전형적인 경추 척수증의 증상이죠. 대학병원에서 별다른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. 경추 척수증은 뇌에서부터 나와 목을 통해 전신으로 내려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목 디스크나 고라된 후종인대 또는 경추 협착으로 인해 심하게 눌려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. 그래서 감각기능과 운동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. 가령 양손과 팔 등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다리에도 근력이 약화되어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균형이 잘 안 잡혀 걸음을 휘청거리는 등 보행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. 이처럼 경추척수증을 진단받으면 환자처럼 수술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. 이 경추척수증은 수술 없이도 재활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경추척수증의 재활치료는 척수가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 주변의 여러 근육들, 예를 들면 사각근, 흉쇄유돌근 등과 같은 목 앞쪽 근육들 및 승모근, 판상근과 같은 목 뒤쪽 근육들, 즉 목 주변에 척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육들을 1차적으로 풀어주고 그 근육들의 기능을 살려주어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면 물리적 압박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환자분은 약 한 달 동안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희가 정석껏 목 주변 근육들을 재활하여 경추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치료해 드렸는데요. 우선 이 환자분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죠. 충남 예산에서 왔습니다. 61살이요.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. 목이 디스크, 허리, 협착증인데 이 손은 여기가 막 빳빳하니까 마비가 왔었어요. 그러고 다리는 이 허리 밑으로 많이 저렸어요. 양손이 이게 손바닥이 마비가 왔어요.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었어요. 땀도 안 나고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. 양손 감각하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. 이거라고 허리가 이게 펴지지가 않고 굽은 상태였고 양쪽 자리가 다 저렸었어요.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빠지지 못했어요. 아파갖고 힘이 빠졌었죠. 이게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걷다가니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주저앉을 정도였었어요.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균형을 못 잡아갖고 우리 딸내미가 이게 걸어가면은 엄마 여기 기대서 걸어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. 걷기는 걷는데 막 띠뚱띠뚱 막 비틀비틀 막 그랬지. 그래갖고 모레 못 걸었죠. 불편해갖고 침을 맞았는데 괜찮걸래 그냥 지나갔죠. 지나갔는데 여기가 마비가 와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었어요. 디스크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는 안 해요.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. 대학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사진을 이제 찍으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. 뭐 병명이 어떻다 얘기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. 수술 날짜 잡으래요. 그래서 일단 잡아놨죠. 이건 디스크. 일단 여기부터 수술하래요. 허리는 얘기도 않고 여기부터 수술하래요. 여기 수술하고 허리를 수술해야 된대야.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자세한 얘기도 않고 수술 날짜만 잡으라고만 하면서 빨리 하라고. 천안에 병원이라고 했어요. 정형외과.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도 그러더라고. 자기는 이 판도를 해주는데 이걸 여기는 디스크는 해줄 수 있는데 허리는 못한다. 대학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아들내미가 이게 도곡동 있을 때 여기서 치료를 한 번 했어요. 일주일 허리 아파갖고.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여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 여기 가서 한번 상담이라고 해보라고.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거기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여기 와서 상담을 했지요. 저기서는 못 들어봤어요. 저 정형외과에서는. 근데 여기서 원장님 그러죠. 척수병이라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척수병이라는 건 난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. 믿으면 안 가지요. 솔직히 안 갔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한번 치료해보고
한방서 치료하다가니 안 되면은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. 이제 결정했죠. 예, 한방서 치료해서 안 되면은 수술하자. 이 환자분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? 척수증이 발생하면 이 환자분처럼 양쪽 팔과 손의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양쪽 다리에 힘 빠진 증상과 함께 균형을 못 잡아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면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. 현대의학에서는 척수증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며 가능한 병이 더 진행되기 이전에 수술로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는 게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경추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해보면 의외로 척수증 환자들 중에 수술 없이도 척수증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치료도 목 주변에 단축되고 뭉쳐져 있는 근육들에 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. 이런 내용을 현대의학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호전 결과를 직접 보여줘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. 자, 오늘 보신 이 척수증 환자분의 재활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저희가 이 환자분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리하고 좋을 텐데 죄송하게도 치료 후 이야기는 의료법상 로그인을 하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. 불편하더라도 꼭 로그인 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